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팜폰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두 번째 작은 폰 리뷰를 하고 있는데요. 팜폰도 굉장히 작은 폰이죠. 3.3인치의 화면을 갖고 있고요. IP68 방수 방지를 지원하고 있고, 프로세서는 퀄컴 435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램은 3기가 램에 용량은 32기가, 그리고 무게가 정말 말도 안 되게 가볍습니다. 62.5g인데요. 거의 여태까지 제가 만져봤던 핸드폰 중에는 가장 가벼운 것 같습니다. 색상은 골드와 티타늄 색상이 있는데 이 사이드 색상만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건 티타늄 색상입니다. 우선 이 폰에 대한 장점을 좀 먼저 살펴보면 일단 외관이 상당히 이쁩니다. 제 기준으로는 굉장히 이쁘고요. 반짝반짝하고 외관이 정말 깔끔함 그 자체입니다. USB-C 타입을 탑재를 하고 있어서 뭐 갖고 계신 충전선들 다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버튼이 지금 딱 한 개입니다. 뭐 슬립 버튼 하나만 있는데 뭐 다른 버튼이 하나도 없죠. 볼륨 버튼마저도 없이 굉장히 깔끔한 외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선명합니다. 이게 지금 3.3인치 화면에 445ppi라고 하는데 크롬 같은 데 들어가서 이렇게 뉴스를 보면 이렇게 가까이 가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화면 자체가 디스플레이 품질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기존에 리뷰를 했었던 유니에르 자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화면이 굉장히 좀 품질이 안 좋다고 느껴졌는데 이 폰은 가까이서 봐도 굉장히 선명하게 글자가 보일 정도로 디스플레이 품질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장점으로는 편리한 사용성입니다. 이게 지금 기본적인 앱 서랍 화면인데요. 그냥 봤을 때는 좀 무성의한 아이콘들의 나열로 보이는데 뭐 특별히 많은 기능을 어차피 폰이 작기 때문에 뭐 많은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이렇게 그냥 아이콘만 있는 것도 굉장히 편리한 디스플레이 방식인 것 같고 뭐 이거의 위치는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뭐 관리를 누르면 그 앱들을 이제 위치 조절을 예를 들어서 전화를 위로 올린다 그러면 눌러서 위로 올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서 사용하는데 굉장히 편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기본 키보드가 제가 이 작은 폰들을 쓸 때 항상 이제 느끼는 불편한 점 중에 하나가 키보드 쓸 때 뭐 오타가 많이 나는 그런 부분인데 이거는 키보드가 굉장히 편리한 것 같아요. 일단 오타도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는 편 같고요. 이게 지금 영문에서 한글로 돌리려면 여기 스페이스바 쪽에다가 이렇게 스와이프를 하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한국어로 돌아가고 여기서 또 스와이프를 하면 영어, 스와이프하면 한국어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여기서 이제 뭐 타자를 친다 그러면 뭐 가나다라 마바사 이런 식으로 치는데 오타가 잘 안 나요. 기본 키보드가 생각보다는 만족스럽고 뭐 네이버, 구글, 이건 맞네. 구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쳐도 오타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는 3.3인치가 제가 봤을 때는 이 타자치기의 거의 마지노선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자, 뭐 세 번째 장점이라고 하기에는 뭐 좀 이상할 수 있겠는데 배터리 케이스입니다. 이번에 이제 그 프로모션 딜이라고 해야 되나요? 프로모션에 이제 이 케이스를 같이 껴주면서 10불 정도만 추가를 하게 되는 뭐 그런 프로모션을 했는데 이 케이스가 이제 모피에서 만든 건데 굉장히 괜찮습니다. 이게 체결을 어떻게 하냐면 이 뚜껑을 빼고 본체를 여기서 낀 다음에 싹 밀어 넣으면 이렇게 체결이 됩니다. 또 뚜껑을 이렇게 닫으면 이런 모습에 뚱뚱해지죠.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는 케이스를 제공을 하는데 일단 일체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방금 이제 낄 때도 굉장히 편리하게 스무스하게 좀 들어가고 그 들어가는 느낌이 좀 좋았고 그립감도 이게 워낙 가볍고 얇다 보니까 이 두꺼워지면 살짝 그립감이 좋아지는 측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두꺼워지기는 하는데 그립감이 좀 좋아진다.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고 이 배터리 케이스 자체가 지금 무선 충전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팜폰 본체 자체는 무선 충전을 지원을 안 하는데 얘를 껴놓고 이렇게 무선 충전 패드에다가 올려놓으면 뭐 충전이 되는. 그래서 그거는 또 편리한 것 같아요. 본체 자체가 무선 충전을 지원하면 뭐 요새 폰들은 다 지원을 하지만 지원을 하면 이제 상관이 없는데 지원을 안 하니까 이런 케이스를 씌웠을 때는 그게 좀 편리한 장점이구나 뭐 이렇게까지 느껴지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껴놓고 이걸 이제 누르면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켜졌겠죠? 네, 여기 이제 충전 중인 걸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 케이스 자체는 굉장히 완성도도 높고 일체감도 좋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장점에 대해서 좀 알아봤다면 지금부터는 좀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이게 SKT만 LTE가 됩니다. 그 KT로 제가 뭐 LTE를 한번 해보려고 뭐 별짓거리 다 해봤는데 안 됩니다. SKT만 여기 이제 이렇게 4G라고 뜨고 KT는 넣으면 이게 이제 3G로 떠요. 다른 뭐 뭘 해봐도 이제 안 되고 그냥 SKT만 LTE가 된다. 두 번째는 페이스 아이디입니다. 이게 페이스 아이디가 있는데 생각보다 느려요. 그 기존에 이제 여기 이게 이제 아톰인데 아톰에서 나오는 그 페이스 아이디 인식 그 속도보다 좀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페이스 아이디 인식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걸 눌러서 그냥 바로 인식이 되는 게 아니고 자 여기서 껐다가 슬 버튼 누르고 위로 스와이프를 한번 해야 돼요. 그래야 여기 이제 페이스 아이디 이렇게 빨갛게 깜빡깜빡거리면서 인식한다는 게 이제 뜨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작업이 한번 더 들어가니까 이게 약간 불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뭐 무슨 의도가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사용할 때는 보통의 페이스 아이디는 이걸 누르면 그냥 바로 다들 인식을 하니까 그렇게들 써왔는데 이건 위로 한번 스와이프를 해야 인식에 들어가고 그 인식마저도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좀 느려서 저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 아이디를 설정을 해도 그냥 패턴을 그려서 들어가는 이게 더 빠릅니다. 이게 더 편하고 뭐 어쨌든 간에 이게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패턴 그리기도 좀 쉬워가지고 그거가 좀 단점인 것 같아요. 페이스 아이디 그리고 지문 인식도 없기 때문에 다른 보안적인 요소가 없다. 자, 팜폰에 페이스 아이디 시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르고 자 올리고 느리죠? 자 일단 누르고 올려야 인식에 들어가는데 그마저도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누르고 위로 올리고 그냥 패턴 그리는 게 훨씬 더 빠르죠. 그리고 페이스 아이디가 달려 있는데 지금 카카오톡 같은 걸 들어가면 이 다른 그러니까 페이스 아이디가 없어요. 그냥 그 화면 잠금 자체가 패턴 비밀번호밖에 안 떠요. 뭐 다른 어떤 보안 이 기능이 없는 폰처럼 이 정도만 떠서 조금 뭐 보안 이 기능이 좀 취약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세 번째 단점 배터리입니다. 배터리가 이게 작고 가벼워서 800mAh예요. 800mAh면 굉장히 작습니다. 제가 지금 여태까지 그냥 들고 있었던 핸드폰 배터리 중에 가장 작은 수준이에요. 뭐 무게도 가장 작지만 그러니까 무게가 가벼워졌겠죠. 그래서 배터리가 물리적으로 작다 보니까 그 배터리가 좀 빨리 닳아요. 빨리 닳고 배터리 타임이 짧고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완전 못 쓸 정도로 거의 뭐 배터리가 막 녹아내리느냐 뭐 그 정도까지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뭐 어차피 쓰는 기능 자체가 뭐 메신저나 뭐 서핑이나 전화 뭐 이 정도 기능밖에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일단 뭐 예를 들어서 아침에 들고 나가서 좀 쭉 쓰고 뭐 메신저도 하고 카카오톡도 하고 뭐 텔레그램도 쓰고 그렇게 쓰고 이제 뭐 점심 먹고 뭐 와서 그냥 충전 한번 하는 그 정도 수준일 것 같아요. 그리고 배터리 케이스도 이제 같이 주니까 만약에 이제 이걸 같이 쓴다 그러면 좀 더 배터리 타임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배터리 타임을 그 스크린샷 해놓은 것들을 이제 띄워 드릴 텐데 보시면은 그게 그렇게 뭐 못 쓸 정도는 아니에요. 충분히 기본적인 기능들을 쓰면서도 뭐 하루 정도는 쓸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차피 뭐 이걸로 유튜브를 볼 수는 있겠죠. 뭐 게임은 안 할 거잖아요. 게임 같은 것도 안 할 거고 고사양 뭐 그런 게뭐 필요한 작업들을 안 할 거기 때문에 뭐 배터리 사용함에 있어서 뭐 불편은 할 거예요. 이게 워낙 작으니까. 근데 저희가 뭐 중간중간 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뭐 충분히 쓸 수 있지 않을까. 이 배터리 케이스 용량은 참고로 900mAh입니다. 여기 써 있는데 900mAh고 그러니까 이게 얘가 800이고 얘가 900이니까 얘가 완전히 다 한번 쓰고
얘로 한번 완충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배터리.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이 정도 비주얼 치고는 용량이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라서 사실은 저는 이 케이스도 이 케이스지만 뭐 한 이 정도 되는 보조 배터리를 그냥 추가로 들고 다닐 생각이거든요. 이것도 배터리 자체는 크기가 작아서 그리고 이게 C타입 그냥 일체형이라 그냥 이렇게 이거는 참고로 이제 4,500mAh 정도의 용량인데 이 정도 되는 보조 배터리를 그냥 들고 다니면서 뭐 필요할 때마다 그냥 이렇게 그냥 꽂아서 충전을 하는 게 뭐 모양 자체는 좀 웃기긴 한데 뭐 급할 때는 뭐 이렇게라도 충전을 할 수 있다. 그런 거를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보통의 보조 배터리들이 이제 사각형으로 생겼고 이제 들고 다니기도 불편하니까 뭐 이런 폰에 쓰는 것 자체는 이제 뭐 가볍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주머니를 가볍게 하고 이동하기에 편리하기 위함이니까 이런 일체형 배터리를 하나 그냥 구매를 하셔서 같이 쓰시면 좀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배터리 용량이 작다 보니까 라이프 모드라는 모드가 이제 또 따로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라이프 모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켜면 배터리를 굉장히 이제 절약할 수 있는 모드로 바뀌어요. 그래서 아마 뭐 다른 이 뭐 어떤 기능 제한이나 뭐 이런 거를 아마 거는 것 같은데 이걸 걸면 진짜 배터리가 오래 가요. 진짜 오래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조금 오래 뒀더니 아예 그냥 통신을 막아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라이프 모드를 켜놓고 했더니 서비스 안 됨 뭐 이런 식으로 방금도 잠깐 떴었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뜨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라이프 모드로 해놓고 다른 폰으로 전화를 거니까 꺼져 있는 전화라고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아예 라이프 모드는 정말 말 그대로 그 배터리 생명 자체만 그냥 생각을 하는 모드 같아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냥 안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단점은 볼륨 버튼이 없는 게 단점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리 작아도 이게 이쪽에 볼륨 버튼을 넣어줄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없으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통화를 하다가 볼륨을 조절을 하고 싶은데 볼륨을 조절하려면 통화를 하다가 그냥 보통 여기를 누르면 되는데 통화를 하다가 제 귀에서 떼서 위에서 내려서 여기에 나와 있는 볼륨을 조절을 하고 다시 귀에 대야 되는 이런 좀 번거로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볼륨 버튼을 그냥 넣어주면 됐지 않았을까. 물론 이렇게 없어서 그냥 외관적으로는 더 깔끔해 보이는 측면이 있기도 한데 너무 뭐 저희가 이거 뭐 이어폰 단자까지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볼륨 버튼이 없다는 건 조금 실생활 하면서 좀 약간 좀 황당했던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단점이라고 해야겠죠. 단점 중에 하나인데 얘가 지금 화면을 켤 수 있는 그 방식이 이 슬립 버튼 누르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문제라기보다는 뭐가 불편하냐면 저는 이제 폰을 보통 들고 뭐 아이폰이나 이런 걸 쓸 때는 얘 누르면 그냥 이렇게 켜지잖아요. 뭐 더블 탭을 하면 켜진다던가. 뭐 그런 기능 정도가 있었으면 좀 편할 것 같은데 이게 매번 얘를 눌러야 되니까 이거 누르는 것 자체가 이제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편의 기능이 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게 자꾸 라이프 모드를 켜놨더니 자꾸 지금 서비스 안됨이 자꾸 뜨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끄면 되고요. 네, 그럼 뭐 전반적인 총평을 하자면 단독 사용으로는 좀 배터리가 부족할 수 있지만 일단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작은 폰 중에는 이 정도 화면의 선명함과 이 정도 편리한 기능과 뭐 UI를 갖춘 폰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없는 것 같고 이게 한 3.3인치 정도 돼야 글을 읽기가 편한 것 같아요. 기사라든지 뭐 이런 거를 봤을 때 좀 그나마 볼 수 있는 수준 그리고 타자도 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제가 봤을 땐 그 배터리 빼고는 얘가 거의 작은 폰 중에서는 지금 최강자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화면이 굉장히 깨끗하거든요. 그리고 3.3인치 정도 되니까 유니헤르츠 아톰과는 다르게 화면을 좀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LF 뭐 이게 쇼핑몰 그냥 사이트인데 이게 이 정도 돼야 이제 화면을 보면서
뭐 쇼핑도 좀 할 수 있겠다. 이 정도 생각은 들더라고요. 아예 그 아톰 이 화면으로는 그런 생각 자체를 못 했거든요. 보기도 싫고. 근데 이게 화면 품질이 좋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저는 만족을 하면서 썼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저는 사면서 그 정품 가죽 케이스가 같이 있었는데 같이 샀는데 이게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이제 사실은 이 가죽 품질도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굉장히 만족을 했어요. 팜이라고 써 있고 여기 이제 이 고리가 있어서 이 고리에 낄 수 있는 스트랩을 같이 줘요. 그 목걸이 스트랩이랑 손목에 걸 수 있는 스트랩 두 개를 주는데 이 케이스도 굉장히 일체감이 좋아서 이런 식으로 이제 껴서 끼고 쓰고 이제 뭐 목에다가 걸고 다닐 수도 있고 사실 정말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이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이 유니에르츠 아톰은 목에다 걸기엔 조금 힘들어요. 힘들고 좀 아플 거예요. 이건 아플 것 같고 이게 지금 103g인가 뭐 108g인가 그 정도였으니까 얘랑 얘만 해도 지금 무게 차이가 지금 2배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두께를 보시면 거의 뭐 이거 지금 케이스를 끼웠는데도 거의 이 정도 차이가 나니까 얘는 좀 걸고 다니기 좀 부담스럽고 힘들고요. 얘는 현실적으로 진짜 목에 걸고 다닐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랩을 걸어서 목에다 걸어 봤더니 나름 괜찮아요. 괜찮고 전화를 또 받기도 편하고 그리고 참고로 카메라가 사진이 생각보다는 괜찮아요. 유니헤르츠 아톰처럼 아예 못 쓸 정도는 아니고 생각보다는 괜찮은 화질을 보여주는 카메라를 달고 있어요. 뭐 그렇다고 엄청 기대할 정도는 아니고요. 다만 그래도 평상시에 좀 쓸 수 있는 정도의 그런 화질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여기에 이 뒤로 가기 버튼이랑 홈 버튼이랑 이제 멀티태스킹 버튼이 있는데 이 얘는 사실 또 이 밑에 점 3개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요 부분을 터치를 하면 이 기능들을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이 소프트바를 없앨 수도 있는데 보시면 고급 기능의 탐색 표시줄 여기 들어가면 이 탐색 표시줄 자체를 없앨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를 누르면 없어졌죠. 그럼 이제 이 기능을 이 점 3개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누르면 뒤로, 두 번 누르면 홈, 길게 누르면 작업 전환. 딱 이대로만 하면 자 여기 이거 누르면 뒤로, 또 뒤로. 아까 두 번 누르면 홈인가요? 홈. 길게 누르면 멀티태스킹.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서 화면을 이 3.3인치 안에서는 그래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뭐 이런 배려랄까요? 뭐 이런 기능까지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을 한 폰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좀 계속 써볼 예정이고 뭐 통화 품질도 나쁘지 않고 뭐 기본적인 기능 다 되니까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작은 류의 폰을 쓸 때는 뭐 얘로 뭘 다 하겠다 이런 식의 접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태블릿을 같이 쓰면서 다른 멀티미디어적인 기능들은 그쪽에서 하고 이런 폰은 정말 그냥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폰 자체의 본연의 기능만 충실할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간단한 뭐 멀티미디어적인 기능도 같이 할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러면서 결국은 가볍고 작아야겠죠. 가볍고 작고 쓸만한 폰. 제가 봤을 땐 팜폰이 거의 그런 폰에 근접하지 않았나. 다만 이제 한 배터리만 한 정말 최소 한 1500 정도만 나중에 확보를 해준다. 그러면 차기작도 한번 구매를 해볼 용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팜폰에 대한 리뷰는 마치고요. 다음번에는 다른 제품의 리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